10페이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 개혁. 자,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직전 시기까지는 우리가 저번에 70페이지까지 배웠었던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1801년부터 1862년까지가 이 안동 김씨 가문 등 일부 귀족, 일부 외척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도정치 기간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철종까지는 세도정치 가문의 힘이 강했는데 철종이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먼 사촌이었던 고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이 고종의 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강하게 행사했었습니다.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데, 보통은 왕의 아버지면 당연히 왕이었겠지. 하지만 당시의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 정도로 계승순위가 있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는 막후로 물러나고 어린 아들을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는 형식으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이 통치체제 개편이 필요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60년간의 세도정치 기간 동안에 왕권이 매우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안동김씨 등 세도 가문의 권력은 굉장히 강력했고, 그러면 세도 가문은 왕의 외척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걸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했느냐? 비변사와 중앙 군영을 장악했어. 비변사라고 하면 조선 후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가 된 기구이고, 중앙 군영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 군대를 장악한 거지.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를 장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구조를 깨부수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통치체제 개편의 목표가 뭐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권 강화를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친부를 권력기구로 만들었다. 종친부라고 하면은 이것은 종실을 관장하던 기구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왕실과 관련이 있는 기구야. 이걸 중요한 기구로 만들었다는 건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종친을 우대했다. 그러니까 왕족을 우대했었고, 남인과 북인 무신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도정치 가문의 이 세도 가문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전에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데리고 왔듯이 세도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종친과 그 다음에 남인 북인 무신 같은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종친을 우대하는 것은 80페이지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순조, 헌종, 철종,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과거 합초역자 중에 전주희 씨의 비중이 갑자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확 늘어났단 말이야. 그만큼 왕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세도정치 가문의 기반이었던 비변사를 혁파하고, 비변사 기능을 회복했다고 잘못되어 있는데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했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와 관련해서는 3군부를 다시 설치해서 군사권을 통괄하게 했다. 그러니까 원래 세도 가문은 중앙 군영을 장악했는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 통괄 기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3군부를 다시 설치하게 된 거야. 명분이 뭐냐? 비변사도 그렇고 중앙의 오군영도 그렇고, 중앙군영이 군대가 5개여서 오군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비변사나 오군영 같은 것들은 모두 조선 전기엔 없었는데 후기에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뭐를 명분으로 삼았느냐?
세도 정치 가면서 야 니네 깨부수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반발이 크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선 전기에 원래 조선의 제도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핑계로 비변사는 조선 전기에는 없었으니까, 경국대전에는 없었으니까 폐지시키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냐. 다시 의정부 기능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변사를 장악했던 세도 정치 가문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마찬가지야. 군사권도 중앙군역은 조선 전기에는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조선 전기에 있었던 군사 통갈 기구인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법도 계속 만드는 거야. 대전 회통이라든지 육전조례 같은 새로운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겁니다. 경복궁은 이것도 역시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만들어진 왕궁인데 이게 원래 망가졌었단 말이지. 임진왜란 시기에 파괴된 걸 다시 중건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첫 번째는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경복궁을 임진왜란 때 파괴가 되니까 이 파괴된 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지. 흥선대원군이 막 지나다니면서 보기 안 좋았던 거야. 이게 망가졌던 경복궁의 터를 볼 때마다 예전에 왜군에게 져서 막 피난 가는 그런 왕실의 권위가 실추됐을 때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경복궁 중건을 할 때 원래 흥선대원군이 공식적인 지위가 없었는데 이 경복궁 중건 책임자로 자기가 와요.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부작용이 생기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의 처음이자 끝이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복궁을 새로 크게 지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경복궁을 지을 때 자꾸 짓는 과정에서 화재가 자꾸 불이 나가지고 지었다가 불탔다가 다시 지었다가 불탔다가,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돈이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여러 번 새로 지어야 되니까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이 건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 국고로 감당하지 못해서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있느냐? 원납전이나 결두전이나 성문세, 그리고 새로운 화폐로 당백전이라는 걸 만드는데 모두가 뭐 때문이냐면 경복궁 중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요. 자, 원납전이라는 것은 원래 원에서 내는 기부금 같은 건데 강제로 징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기부는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강제로 징수했다는 건 원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모금을 한 거지. 대가로 관직들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지.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자기들한테 가져가냐 이거야. 두 번째, 토지에다가 특별세, 결두전이라는 특별세를 붙였어. 그리고 서울의 사대문을 뭐 숭례문, 뭐 이런 서대문, 뭐 이런 데를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안 붙였는데 물건 지고 들어가려면은 통행세를 내라 그래. 그럼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겠지. 이거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다 불만이 생기는 거야. 부자인 사람은 원납전 내는 거 가지고 짜증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사대문을 직업상 통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갑자기 막 무거운 세금을 물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자, 거기에 결정타가 당백전이라는 건데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만들어서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당백전이라는 동전을 만들어서 야 이게 상평통배 100배가 되는 동전이야 하고 발행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예전의 동전은 거기에 들어간 재료값이 바로 화폐의 가치인데 당백전이라는 동전은 상평통보보다 원래 실제 가치는 5배밖에 안 되는데 나라에서 100배 가치를 붙여버렸단 말이야.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인플레를 초래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여러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라는 거지. 그 이외에도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많은 농민들이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전국의 주요 나무가 벌목이 돼서 막 양반
그 집안의 무덤 근처에 막 나무 크게 심어 놓은 것도 다 빼가고 이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지.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또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냐면 서원을 철폐를 합니다. 자, 서원은 원래 이 지방의 양반들의 학문 연구를 위한 제사와 학문 연구를 위한 기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서원이 세금을 안 내는 면세 특권과 이 나라의 군역을 지지는 면역의 특권을 지게 되면서 국가 재정의 악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원이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몇백 개가 되니까 이 서원에 속한 땅은 세금을 안 내. 이 서원에 속한 사람은 군대도 안 가, 또 군포도 안 내. 그러니까 국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거기에 더해서 이 서원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마음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어하려면 지방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간들도 서원의 권력이 너무 커서 제어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원 철폐령을 내리게 돼. 자, 지금의 서원은 도둑의 소굴이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 재정합법. 세금을 안 내던 땅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서원 소유의 땅이 많으니까 서원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확보와 향촌 사회 양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 양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방관이 서원의 눈치를 본다 그랬잖아. 서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양반의 기반은 약화가 되고 흥선대원군이 파견한 지방관의 힘은 강해지겠지. 자, 그래서 1871년에 역대왕이 직접 인정한 서원은 조선시대니까 이런 건 함부로 아무리 흥선대원군이라도 없앨 수 없어. 그래서 47곳은 없애지 못하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정리했다는 거야. 왕이 인정한 서원 빼고는. 역대 조선 왕조 기간 동안에 조선의 왕들이 막 현판을 내려서 인정한 사획 서원은 없앨 수가 없어. 얘네는 남겨놓고 나머지 곳은 싹 다 없앴단 말이야. 700여 곳이나 되었던 서원이 47곳밖에 안 남은 거지. 그 이전에 영조 시대에도 서원을 많이 줄여놨는데 여기에서 아예 진짜 막 극소수 40개소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린 거지, 서원을.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뭐가 문제였어? 세조정치 기간 동안에 삼정의 문란이 문제였었지.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면 전정, 군정, 환곡이 문제였어. 자, 전정부터 봅시다.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양전사업은 토지 조사라는 거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다시 조사하는 거지. 그리고 세력가들이 함부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지 못하겠다. 토지 조사와 전정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예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땅의 세금은 땅 주인만 내고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전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이 지주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토지 신고를 이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싹 다 다시 조사하는 것을 양전사업, 토지 조사를 하는 것을 양전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실시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군정은 군포와 관련된 것인데 호포제를 실시했다. 자, 호포제는 원래 영조가 하려다가 못한 거지. 영조는 호포제 하려다가 못해서 뭐랬냐면 균역법을 실시했잖아.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했단 말이야. 자, 호포제라는 것은 호를 기준으로 징수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호포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군포의 문제가 뭐였어? 양인 남자만 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양인 남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군포는 양인 남자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소수의 사람만 군포를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 호포제가 실시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환곡은 원래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이자 쳐서 갚는 건데 이것이 고리대처럼 변화가 돼서 사창제는 국가에서 이제 환곡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세금처럼 돼버렸으니까. 원래는 복지제도인데. 그래서 이제부터 환곡은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버리겠다. 이것이 사창제인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